내려와라 내려와 무능한 윤석열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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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어 김건희의 쩔쩔이는 윤석열 일본에 아부하는 윤석열 미국에 다 퍼주는 윤석열 참아줄 수가 없어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 무능한 윤석열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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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어 그저 세금 깎아주는 윤석열 서민 예산 다 없애는 윤석열 자기 집엔 수천억 원 윤석열 참아줄 수가 없어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 무능한 윤석열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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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어 입만 열면 욕하는 윤석열 바이든 날리면 윤석열 수 틀리면 적반하장 윤석열 참아줄 수가 없어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 무능한 윤석열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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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어 군대도 안 갔으면서 윤석열 선제 타격 원점 타격 윤석열 전쟁 도발 시한 폭탄 윤석열 참아줄 수가 없어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 무능한 윤석열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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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어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 무능한 윤석열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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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어 내려와라 내려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나라가 개판이다. 네, 김태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나라가 개판입니다. 뭐 개들이 통치하고 있으니까 개판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아니 국견 받고 뭐 애완견 논란 지금 벌어지고요. 네. 또 뭐 똥검 얘기가 나오는데 네. 사실 걔들은 검이라기보단 견이잖아요, 걔들도. 그렇죠. 견이죠. 똥견들이지 않습니까? 똥견이죠. 네, 똥개죠, 그래서 똥개. 똥개. 한국말로. 그래서 뭐 아주 그냥 나라가 개판인 것 같습니다. 네. 예, 하나씩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이 중앙아시아에서 돌아왔습니다. 네. 많은 분들은 안 들어오길 바랬는데요. 네. 안 들어와도 문제고 돌아와도 문제고 그렇죠. 윤석열. 네. 예, 나가도 문제, 안 나가도 문제. 네. 예. 근데 이제 나가가지고 윤석열이 발언한 대로 지지율이 좀 올랐습니다, 선생님. 굉장히 어떻게 좋아했을까요? 21%에서 26% 올랐는데요. 뭐 오르면 흥분하고 네. 조금이라도 아. 떨어지면 뭐 그런 일이 있었어. 뭐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네. 네. 윤석열은 크게 신경은 안 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야 이거 안 보이면 오르네. 지지율이. 사고 안 치면. 네. 네. 이렇게 치면은 이제 아예 감옥으로 보내면은 가장 폭등하는 거 아닙니까 지지율이? 이제 확 떨어지죠. 그런 거죠. 확 떨어진다. 지지율이.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전에 사실 그 12월 달이었나요? 그때 이제 한번 외국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 네. 그때도 갑자기 이제 그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그게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민생이 어렵고 국내 문제가 어렵다고. 그다음에 어쩌고 이제 뭐 전쟁 뭐 관련된 뭐 의료 파업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하지 그때 그랬던가요? 그랬던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제 기억에 이제 민생과 전쟁이었던 것 같은데 민생과 평화. 예. 사실 이번엔 더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민생 난리 났고요. 난리 났죠. 예. 사실 그 전쟁 위기도 뭐 저 확성기며 그 오물풍선 뭐 이런 게 전단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왜 더 심각했는데 왜 나간 거지 이번에? 김건희가 가져온 거 아닐까요? 나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참았어. 그렇죠. 네. 외국에 구경 콧바람 좀 쐬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된 건데 지금 대통령. 너 대통령 내가 시킨 이유가 뭐냐? 까먹었냐? 한번 나갔다 오자. 네. 뭐 이렇게 해서 갔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뭐 네. 나간 사이에 뭔 짓을 하려고 지시해놓고 나왔을 수도 있겠죠. 네, 뭔가를. 예.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뭐 이재명을 처리하라.
수원지검에다가 네. 갔다가 이첩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런 거 아하. 또는 뭐 야, 확성기 틀어 해놓고 나갔을 수도 있고. 네, 네. 이제 다만 이제 그거는 뜻대로 안 되고 2시간 만에 껐지만 네. 뭐 그런 등등이 있을 수 있죠. 아. 음. 아니, 그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얘네들이 워낙 미신 뭐 무당 이쪽에 너무 빠져 있으니까 네, 네. 뭔가 한국에 없을 때 이쪽에서 일을 쳐야 네. 그래야 뭐 괜찮다 이런 혹시 그런 미신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네, 뭐서 길일에만 나간다는 설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 뭐 손 없는 날 이럴 때요? 네, 그런 날만 나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뭔가 귀신의 영향을 안 미치는 그런 데 가는 네, 건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아무리 그래봐야 선생님 26%라고 해봐야 정말 정말 창피한 거 아닙니까? 진짜. 그렇죠. 네, 30%도 되지 않는 거고요. 네, 30%는 어차피 무슨 짓을 해도 보통은 지지하는 지지층의 네. 비율이 3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30% 받은 거 하나도 그 내세울 만한 게 못 되죠. 네. 근데 그것도 지금 깨지고 있는 중이니까 문제인 거죠. 예, 지금 뭐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지지층 안에서도 지금 분열이 심각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렇죠. 뭐 사실은 싫어하는데 대안이 없어서 네네. 어쩔 수 없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좀 창피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30%가 안 되고 이러니까 지금 뭐 이제 귀시다로 아주 이제 그 지지율 동맹인데요. 네. 귀시단 더 떨어졌어요, 선생님. 19%죠. 아 윤석열 서운하게 혼자 가면 어떻게 이거? 그러니까 윤석열이 더 분발해야 됩니다. 아 윤석열이 네, 기시다. 진정한 친일이라면 형님 따라가야죠. 따라가야 된다. 아니 그래서 이제 이 귀시다가 지금 워낙 지지율이 낮아가지고 네. 최근에 언론들 보면은 그 이제 맞은편 민주당 입헌 민주당인가요? 네. 그쪽 그 당수 인터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넘겨줘야 되는 때 아니냐. 약간 그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기시다는 이걸 두 가지로 뚫으려고 한답니다. 네. 하나는 이제 북한 네. 그걸로 하고 회담, 예. 네네 회담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라인. 라임. 예. 근데 지금 이제 라인은 강타를 지금 본격화했습니다. 지금 네. 오늘 뉴스인가 보니까 네. 라인 야후에서 네이버 다 빼버리기로 네. 결정을 했다더라고요. 네, 네. 그다음에 몽골에서 북한이랑 비밀 접촉을 또 했다고 하고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네, 있죠. 네.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면 선생님 좀 기시다 지지율이 좀 올라갈까요, 선생님?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북일 문제에서 성과를 내면 네. 지지율이 좀 오를 것 같긴 한데요. 아하. 성과가 나올 가능성 은 별로 없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니 김여정 부부장은 안 만나준다고 안 했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안 만나준다고 했을 때 만났다는 것은 일본이 꽤나 저자세를 보였다는 건데 양보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보따리를 많이 가져갔군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일본이 미국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북과 교섭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미국에서 보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이제 그 분석이 다들 어렵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다들 이제 뭐 일본이 알아서 했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정세 분석가 분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분석을 하대요. 다 미국이 시켜서 하는 거다 이렇게. 그럼요. 미국의 허락 없이 어떻게 합니까? 미국의 네, 허락 그럼요. 없이 하면 바로 난리거든요. 옛날 가네마루처럼. 네. 그래서 미국에서 보냈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북쪽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지금. 네네. 왜냐하면 대화 통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좀 알기 위해서 완전하게 차단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파악하고 또 슬슬 뭐 간을 좀 보면서 네, 자기들 네. 의견도 전달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양보할 의향이 있는데 대화를 좀 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려고 기시다를 통해서 예. 북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북한이 그걸 모르고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시간 끌기라고 볼 건데 아하. 결국 한번 만나서 뭔 얘기나 하는지 드러나 보자. 드러나 보자. 얘들 꿍꿍이는 뭔가 네. 하는 차원에서 보는 것 같기 때문에 큰 성과를 내긴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만약에 크게 성과가 나온다면 네. 미국이 방향을 전환하는 걸 봐야 돼요. 대북 관계에서. 네네. 이러면 이건 그 대사건이죠. 실제로 북한과 일본의 접촉에서 예. 성과가 크게 나온다. 실제로 뭐 수교까지 간다랄지. 네, 그렇죠. 뭐 당시에 식민지 배상을 한다. 네. 이렇게 갔을 때는 미국의 그런 대북 정책 전환이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 거다 이거는. 결정했다고 신호를. 봐야죠. 결정했다고 봐야죠. 그럴 수도 있는 거군요. 네. 지금까지 봤을 때 약간 간 보는 거 아니냐. 네, 왜냐하면 미국이 한반도에서 계속 지금 그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일본을 보내서
방향 전환하겠다고 통보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지금 뭐 사실 전쟁 훈련 같은 거는 좀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엄청 그런 걸 많이 봤을 하죠. 때는 네. 그래요. 선생님 저는 이제 열받는 것은 이 라인 강탈입니다. 네. 정말 이건 너무 열받는 것 같아요. 네. 윤석열이가 지금 작년 3월 1일 3.1절 그때 뭐였습니까? 기념사였습니까? 네. 그때부터 뭐 되도 않는 말을 하더니 지금 일본한테 완전히 저자세로 네. 무슨 뭐 옛날에 뭐 침략했던 뭐 그런 때랑은 다르다 지금은 뭐 협력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협력은 개뿔 지금 다 뜯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협력했네요. 뭐 보니까 라임을 상납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일본한테 협력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래서 네네. 지금 상황에서 일본이 네네. 한국은 패고 북쪽한테는 빌고 네.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같은 한민족인데 너무 다르게 대하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저자세로 나가니까 머리를 조아리면서 나 진짜 창피해가지고 진짜. 이거.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네네. 약해 보이면 밟아요. 윤석열이랑 비슷한 성향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 자체가. 그래서 통하나 이놈들이.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래서 한국은 윤석열을 제끼지 않는 한 네. 일본한테 끊임없이 퍼주고 음. 장기적으로는 독도까지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윤석열 빨리 끌어내려야 됩니다. 정말 이거는 아니 라인 이건 정말 너무 큰 일인 것 같아요, 선생님. 이게 사실 지금 저도 이제 최근에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경제 뉴스 같은 거 그냥 네. 봐보면은 지금 뭐 AI 뭐 이런 네. 것 때문에 막 난리더라고요. 네, 주가들이 미국이 경제는 그냥 가망해 가는데 네. 뭐 AI 주가는 엄청나게 뛰어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에서도 이 AI 쪽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플랫폼을 장악하고 싶어가지고 네, 네. 이거 지금 뺏어가는 건데 그렇죠. 사실상 영토를 빼앗기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 사실 전쟁이 돼 지금 일본이랑 우리랑. 맞습니다. 이제 미래를 빼앗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그 윤동주 시인을 얘들이 그 죽였던 것도 난 그게 제일 정말 열받았거든요. 정말 미래의 우리의 문화를 사실 학살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빼앗아가고. 네.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건데요. 진짜 이거는 완전 일본 놈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투르크메니스탄에 가가지고 국견을 선물 받았습니다. 왜 얘는 자꾸 이렇게 막 개와 관련된 거 선물을 많이 받는 거죠, 선생님? 뭐 미국에서는 예전에 블링컨인가요? 블링컨 블링컨이. 개목걸이 선물 받았죠. 미국 국무부 장관이 네. 친히 또 네. 개목걸이를 주셨죠. 네네. 이런 걸 보면 윤석열의 그 운명을 암시하는 거 아니냐. 개로 살다가 네. 개로서 죽을 운명 이런 것이 암시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심하게 해석하면 네네. 다른 나라에서 윤석열을 개로 보는 이런 이제 무의식이 반영돼서 자꾸 네. 개 선물을 주는 거 아니냐 싶기도 하고. 저 미국 갔을 때 그 노래 부를 때 말이에요. 네, 뭐 네. 아메리칸 파이 불렀을 때인가. 진짜 네. 그 주변에 있는 모습이 네. 정말 그 개 한 마리 그 재롱잔치 보는 것 같은. 그게 바로 애완견이죠. 진짜 애완견 나오네요. 애완견. 네. 정말. 근데 그 윤석열이 그 개를 안고 그 김건희랑 같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행복해 보이더만요. 왜냐하면 자기랑 똑같은 친구랑 같이 사진 찍으니까. 동족과의 만남입니까 이거? 네. 아니 집에서는 개 취급 받을 거 아니에요 김건희한테. 개를 부러워하는 사람인데. 일단 집에서부터 개 취급을 당하는 거군요. 그럼요. 집에서 당해. 밖에 미국 가서 나가서 당해. 뭐 여기 중앙아시아 가서 당해. 중앙아시아로 당해. 동족을 만나니까. 네. 옛날에 동물농장 보면은 네네. 김건희가 이렇게 개들한테 사료 주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어. 보통은 부부라면 네네. 김건희하고 같이 서서 사료를 줘야 되지 않아요, 걔한테? 네네. 근데 같이 앉아 있더라고 걔랑. 걔들이랑. 밑에, 저는 못 봤어요. 밑에. 그래가지고 야 선생님 그걸 눈여겨 보셨구나. 제가 그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네네. 혹시 사료 줄 때 윤석열이 받아 먹더냐. 근데 그건 안 나왔다라는데. 그건 안 나왔다. 근데 윤석열이 자기의 위치를 잡을 때 거기 앉았다는 거 아니에요, 걔들이랑 같이. 야. 뭐 걔를 사랑해서 꼭 그랬을까? 이건 그 심리학자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거네요, 그거는. 예. 아니 근데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걔들은 그 서열이 분명하다면서요. 네, 분명하죠. 딱 지가 봤을 때 예.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다르게 한다면서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김건희가 서열 2위는 토리잖아요. 토리. 3위 윤석열. 네. 이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밥 먹을 때 윤석열이 먼저 앉으면 막 토리가 짖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집에서. 토리 다음에 돌이다. 너 꺼져 이 새끼. 네. 내가 먹고 나서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참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또 이게 이번에 좀 열받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그 에코백을 들고 나갔는데 거기 가서는 다른 백을 들고 있더라고요. 네, 에코백 속에 있는 거 꺼냈나요? 꺼냈습니다. 속에 있는 거를. 그 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어. 그 분석은 아직 못 봤는데 어. 어쨌든 간에 이 에코백 굉장히 조숙하게 흰색 옷 입고 에코백 딱 들고 있던 이 모습은 간데 없습니다. 네. 그래서 딱 들고 옆에 야 너 들어 하고 딱 가더라고요. 아니 그야말로 그 저 개 주인 같은 모습으로 다니던데 네. 이건 너무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선생님 이거는. 보여주기 사진 찍으려고 든 거죠. 에코백은. 참. 나도 환경에 관심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네. 나 환경 보호주의자야. 개뿔. 아니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아니 전 세계는 지금 다 아리백으로 가고 있는데 이 나라에서는 아직도 이 명품백으로 사로잡혀 있냐 이런 얘기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 예, 김건희 얘기가 나왔는데요. 김건희 숙명여대 총장 선거가 갑자기 요즘 이제 떠올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숙명여대에서 지금 2년째 김건희 논문을 결론을 못 내고 있다면서 선생님. 숙명여대가 이게 결론을 못 낼 숙명인 건가요? 아 그렇죠. 이게 수십 페이지의 논문이라고 그러죠. 별로 네네. 두껍지 않은. 네. 야 하루에 한 자씩 보는. 자 오늘은 한 자 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년째면은 뭐 한 700일 되는 건가요? 네, 700자를 봤나 봐요. 야 하루에 한 자. 하루에 한 자 보기 운동. 하루에 한 자 보기 운동. 아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금 총장이 그걸 좀 눌러 앉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다시 나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후보랑 그다음에 야 이거 우리가 빨리 털어야지 검증해야지 이렇게 이제 이 후보가 나오는데 이 후보가 1등을 했대요. 근데 여기는 골 때리게 재단에서 이거를 낙점을 하는 모양이에요. 약간 봉건적인데? 네, 사립대나 사립학교는 그런 데 많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단이 거의 독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선생님 이러면은 이게 보통 총장 후보는 그 저 교수들이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완전 왜곡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 잘못된 거죠. 네. 교수들이 싸워서 바꿔야 되는데. 네. 네. 교수들이 애완견이에요 또? 교수들도 재단 눈치를 보겠죠. 잘리면 밥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진짜. 아무튼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곧 결정이 안 되는데 내일인가 모레인가 아무튼 그런데 과연 이제 이 사람을 1등으로 뽑을 것이냐 이게 지금 이제 관심사인데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이미 국민들은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 이상 없으시다고. 근데 숙명여대는 그래도 국민대보다는 좀 사람들이 좀 부끄러움을 아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교수들은 좀 그런 편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 네네. 그래도 뭐 지금까지 그걸 이렇게 질질 끌 동안 네. 아무 말 못했다는 것도 참 편일이죠. 네. 야 이게 진짜 그럴 일인가. 참 어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게 만약에 진짜 뭐 이재명 대표 부인이나, 저 뭐 지금 정치인들, 뭐 조국 대표 부인이나, 논문의 50%가 표절로 의심됐다고 했으면, 야 이 사람은 막 감옥 가는 거예요. 감옥 가는 거예요. 바로. 네. 표창장 4년도 감옥 갔는데. 그럼요. 바로 감옥이죠. 예, 그렇습니다. 참 어이가 없고 지금 이제 그 명품백 관련해서도 지금 많이 권익위에서 이번에 정리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나가 있는 사이에. 그랬는데 이제 뭐 또 이제 최재형 목사님한테는 뭐 주거 침입죄, 뭐 이런 걸 적용하고 그 또 명품백은 국고라고. 네. 야, 주거에 침입해서 국고에 뭘 집어넣고 온 거예요? 주거 침입해서 드린 게 국고랍니다. 아 그렇구나. 강도가 준 것도 국고에 넣는구나.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최재형 목사가 주거 침입죄라면. 네. 김건희는 그 주거 침입죄의 네. 공범이에요. 공범. 네. 방조 협력한 사람. 네. 왜냐 오라 그랬으니까. 네. 오라 그래서 뭐까지 받고. 그래서 그 저 카톡으로. 예. 쉽게 하면 집에 침입한 강도한테 선물 받은 거 아니에요. 네. 명품백 들고 왔어. 좀 줄래 이래. 내 통째인가 뭐가 돼야 되는 거지?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예. 자기들이 자기한테 욕하는 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참 어이가 없고 얼척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국전 얘기는 끝나고요. 이 애완견 얘기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재용 대표가 이제 그 언론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재판에 가는 과정에서 다 왜 검찰이 주고받는 것만 주는 것만 받았으냐? 그럼 애완견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주 속이 다 후련하던데요. 네. 여기서 일각에서는 무슨 애완견이냐? 쟤들은 기레기지.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조류다 포유류가 아니라. 조류. 기레기는 새 아니에요? 기러기구나 그거는. 그건 기러기고요. 이건 기자와 쓰레기의 조합입니다. 쓰레기. 기레기는. 이거는 그 생물체도 아니네. 네, 생물체도 아니죠. 기레기.
예,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국힘당 뭐에서 뭐 난리고 지금 네. 뭐 언론들에서 막 난리를 피우고. 네, 언론들도 난리 났죠. 네, 언론들이 난리 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생님 이거? 뭐 그거겠죠. 찔리니까 아프냐? 이게 네. 사실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과민 반응할 이유가 없어요. 아, 그렇잖아요. 네. 예를 들어 사람인데 너 개지 그러면 그냥 웃고 말죠. 아 웃고 만다. 그냥 야 나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냥 웃고 말 텐데 네. 걔가 사람인 척하고 있는데 너 개지 그러면 막 지지까 화내고.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언론들이 그만큼 그동안 사실 애완견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 말에 발끈한 거 아니냐 생각도 들고 국힘당 입장에서는 잘 됐다. 우리 언론이 우리 편 계속 들어주고 있는데 이걸 쳐 얘가 잘서. 근데 이번에 말 하나 잡았으니까 이걸로 공격해야 되겠다. 꼬투리 삼아가지고. 네, 꼬투리 삼아서 이렇게 덤벼든 건데. 예예. 사실 예전부터 언론을 그 워치독이라고 불렀다 그러죠. 네, 감시견. 감시견으로. 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언론인들이 자부심을 느꼈어요. 아하. 워치독. 워치독 구실을 참 잘하고 있다. 감시견 네. 역할을 하면. 네, 네, 그때는 막 우리를 칭찬해줘 너무 좋아. 근데 워치를 빼고 그때도 독이었는데 애완견으로 딱 하면 그 순간은 발끈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개인데. 같은 개인데 그러니까 그땐 가만히 있고. 아.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 개라고 지칭해서 지금 화가 났다기보다는 예. 자기들이 여태까지 부역하고 네네. 기레기 역할을 해온 것을 이재명 대표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싸우니까 예, 이제 예. 발끈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그 뭐 언론 비판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있더만요. 그러니까 워치독과 랩독. 네. 뭐 랩이라는 게 이게 뭐 무릎핀 모양이죠. 하여튼 무릎 위에 올려놓은 개. 그래서 뭐 무릎 위에 올려놓은 노트북은 뭐 랩탑 네, 뭐 이렇게 랩탑, 얘기를 하던데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와치독이냐 랩독이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 이제 우리말로 치면 그냥 감시견이냐 애완견이냐 이런 네.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객관적인 상황을 얘기한 건데요. 많이 쓰는 용어라고 보시면 많이 쓰는 됩니다. 용어인 건데요. 예. 저렇게까지 발끈할 이유가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랑 또 이제 비교되는 게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런 얘기할 때 이렇게 발끈하는데 윤석열이가 뭐 김치찌개 끓여주면 막 잘 먹겠다고 막 예? 김치찌개 더 주세요 이러고 자빠졌으니까 게다가 이제 윤석열이 이번에 뭐 기자들 뭐 무슨 뭐 100몇 명인가를 뭐 해외 연수를 뭐 시켜준다는 등 뭐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떡건물을 던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먹어라 이거죠. 똥을 던져주는 거죠. 네. 너무 비교가 되니까요, 선생님. 그렇죠. 여태까지 한 짓이 있는데 네. 뭘 그렇게 흥분하냐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언론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네. 오늘날의 언론은 애완견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러면 언론이 잘못된 행태를 비판한 것이라고 보면 되지. 언론이 모두가 다 애완견이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발끈하는 건 딱 한동훈 닮은 거예요. 한동훈이 검찰 욕하니까 네. 검찰 모두를 욕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면서 국가기관을 뭐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는 짓 보면 참 비판을 감내하지 못하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그리고 또 그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자기들이 뭐 험을 잡을 게 있다면, 예. 건수를 잡을 게 있다면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반격하는 입에 재갈을 채우려고 예. 그런 집단이라는 걸 또 한번 보여준 거죠. 그런 거군요. 저는 이제 이번에 뭐 하여튼 뭐 이놈 저놈 뭐 할 것 없이 다 한마디씩 했는데 네. 저는 이 유승민이 또 이게 제일 꼴 보기 싫더라고요. 네, 유승민. 유승민이 좀 나름 그 보수에서는 그래도 네. 지가 합리적이라고 좀 내세우는 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평을 받아. 그것도 약간 좀 꼴 보기 싫거든요, 저는. 네. 근데 그럴 거면 진짜 뭐 지가 진짜 합리적이라면 국힘당에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뭐 거기 무슨 합리적인 당이에요, 그 당이. 맞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겁박했고 조폭 같은 막말을 했으며 이런 사람이 저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윤석열도 됐는데 뭐.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언론을 겁박하고 조폭 같은 막말하고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건 지금 윤석열인데. 그럼요. 거기 가서 한마디 해야지. 그쪽에는 말도 잘 못하면서. 그러니까요. 네. 쫄아가지고. 네. 사실상 지금 국가를 거덜내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네네. 말도 잘 못하면서.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야당 쪽에서 탄압받는 거에 대해서 항의하면 네. 입에 거품을 물고 뭐 독재니 뭐니 뭐 조폭 같다느니 네. 아주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윤승민 같은 사람 그래서 대권 주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이제 유승민이 그때 이제 한동훈 날라가면은 소위 큰 손이 유승민을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사실 유승민 입을 빌어가지고 윤석열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 언론들이. 네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 나갈 때 사실 이준석의 약간 스승격이라고 막 이제 치커러 뭐 일컬어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따라 나갈 줄 알았는데 안 따라 나갔어요. 네네. 이준석보다 못한 거 아니에요, 이놈이 그럼요? 그렇죠. 간은 이준석보다 작아요. 유승민. 간은 이준석보다 잘. 네, 하여튼 이게 간이 쪼만해가지고 진짜 거기. 그럼 이건 무슨 견이에요, 이런 건요? 애완견은 아닌 건가? 애완견은 아니고 집 네. 나간 게. 집 나간 게. 집 나갔다 자꾸 돌아오는 게. 네, 아주 국힘개네, 국힘개. 수틀림은 집을 막 뛰쳐나가는데 막 네. 짓고 나서 화나서 좀 있으면 꼬리 내리고 돌아와서 다시 꼬리 내리고. 집에서 밥 얻어 먹는 게. 빌어먹을 개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빌어먹을 개. 네, 아무튼 뭐 유승민도 결국 뭐 국견에 속하는 거네요.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야, 저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말 뒤지고 수사하고 이럴 수 있나 싶은데요. 지금 이제 얼마 전에는 지금은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에 했던 건으로 지금 이제 재판도 하고 뭐 그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 네. 관련해서 이제 애완견 얘기가 나온 네. 건데 이것만이 아니고 성남 시절에 있었던 무슨 뭐 또 무슨 건물 지은 거 가지고 또 좀 걸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보니까는 변호사 시절에 나 진짜 이러다가 무슨 뭐 고등학교 시절에 뭐 네, 초등학교 시절도 나오겠어요.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왜 태어났냐고 할 것 같아 좀 이따가. 대학교 시절에 친구의 그 빵을 뺏어 먹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죠. 그다음 뭐 나중에는 뭐 이재명 대표 태어난 것을 막 수사할 것 같아. 예? 불법은 아니었냐. 예, 맞습니다. 선생님 한 사람에 대해서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진짜? 이런 거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현재 네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현재 정치적 위기를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예. 윤석열 정권이. 네. 일단 총선에서 참패한 거는 뭐 객관적으로 넘어설 수 없는 벽이거든요. 의회 권력을 상실한 것은.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제대로 정치를 할 생각이 있다면 이재명 대표하고 타협을 해야죠. 네. 양보하면서. 아하. 그러니까 영수회담을 진짜 쇼로 할 게 아니고 네. 진짜로 했어야죠. 근데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네. 윤석열 정권이. 그러면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 현재 또 나아가 장기적으로 정권 재창출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네. 그걸 생각해 보니 이재명을 날리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를. 네.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 집단은 네네. 얘들 생각은 자기들 생각으로는. 생각은 야 이거 이재명 대표 날리면 그래도 되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저쪽엔 뚜렷한 대체할 만한 야권 주자가 없는데 이재명 대표를 날리면 혼란에 빠지고 뭐 어떻게 해서 예. 우리가 다시 정권 재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의 흐름이 지속된다면 뭘 가지고도 좀 넣을 것 같아요 감옥에. 네, 흐름상. 뭐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넣을 분위기다. 네네 수원에다가 갔다가 네. 맡긴 것도 아하. 그 판사가 이화영 유죄 때린 판사 아닙니까? 예. 그쪽에다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이미 넘어갔죠 수원지법에. 네네. 근데 그 판사한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글로 넘어갔다 그러면 유죄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네. 감옥 간단 말이죠. 아하. 그렇게 해서 날려버리면 그럼 누가 우리한테 덤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선생님 저는 이제 이게 이 검찰이라는 게 저도 처음에는 검찰이 뭐 워낙 이렇게 대단해가지고 뭐 대단한 무슨 뭐 우리나라의 권력의 뭐 하나의 그런 사법부인 줄 알았어요. 사법부가 아니더만요, 이놈들은. 행정부 산하의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무부 아래에 있는 공무원들인데. 맞습니다. 와, 근데 무슨 이거 뭐 이 나라를 움직여요, 애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세금 가지고 세금 받아 먹는 것들이 지금 이거 가지고 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까지 공격한다는 건 세금 낭비 아닌가? 국가적 낭비고요. 세금 낭비가 아니라 세금의 사유화죠. 사유화죠, 그러니까 사유화 진짜. 세금 탈취. 그러니까요. 국민의 돈을 탈취해서 사욕을 채우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 지금 완전히 작사를 내버려야 될 텐데요. 이런 검찰은요.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검사 탄핵이나 판사 탄핵을 네네. 헌법재판소에서 하면 안 돼요. 네. 이번에 기각시켰잖아요. 예예. 그냥 국회 탄핵으로 가야죠. 국회 탄핵으로. 네, 거기서 탄핵 나면 끝으로. 그것도 이제 그 법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네, 아니면 뭐 정안되면 뭐 국민투표를 하나 있더라도 국민투표 좋습니다. 네, 국회 탄핵이 제일 좋아요. 네. 국회에서 뭐 3분의 2 정도가 찬성하면 네. 탄핵되는 거로. 사실 검사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밖에 안 되는데 걔가 직분이. 그렇죠. 판사야 사법부의 한 축이니까 뭐 네. 좀 그거는
뭐 입법부에서 뭐 사법부를 뭐 바로 아예 판사도 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 약간 이제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네. 판사는 근데 검사는 진짜 그대로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요즘에 판사도 너무 상태들이 안 좋아서 네, 맞습니다. 견제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뭐 저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헌재가 뭘 다 결정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이 이제 이런 거를 예상해가지고 뭐 헌재며 뭐 방통이며 권익위. 국민 권익이며 완전히 장악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술 친구들로. 다 친구들 보내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언론들도 말입니다. 이게 예전에 뭐 예를 들면은 민주당에서 윤석열을 공격할 때, 예를 들면 추미애 장관, 이제 법무부 장관 할 때, 뭐 그럴 때나 아니면 한동훈 공격할 때, 야 그러면은 그 사람을 뭐 대선급으로 키워주는 거야. 뭐 그렇게 옛날에 했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도 이러면 언론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막 진로 써야지. 야 그 적폐들이 검찰이 너무 이러면 대선급으로 키워주는 거야. 그런 말을 안 해요. 이미 기레기화 된 지 오래니까 국민들 속에서 기레기 소리를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이런 걸 생각하면은 이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이 이 정말 우리 사회에 예, 지금 현재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혁 과제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은 불안합니다. 지지율이 바닥입니다. 30%입니다. 이러다간 총선도 지고 큰일 나는데 감옥 가면 어떡합니까? 안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당대표를 낙점을 해서 반드시 돼야 되는데 총선에 검사들 그냥 팍 내보내가지고 안전 보장 받을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날리고 휴 유승민도 날려버리고 슝슝슝 나경원도 날려버리고 나비 안철수 작살냈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합니다. 불안해. 김기현이 배신할까봐. 넌 배신 안 하겠지? 그런데 이놈이 탄핵을 언급했어요. 불안해 죽겠는데 진짜. 속이 그냥 확 뒤집혔습니다. 윤석열은 불안합니다. 지지율이 바닥입니다. 30%대 박스권입니다. 이러다간 총선도 지고 왕자 새겨야 되는데 감옥 가게 생겼습니다. 발바닥에는 왕자. 이럴 때는 술이 최고죠. 폭탄주를 말았습니다. 여보 마누라 폭탄 좀 말아봐. 선제 폭탄주를 마시고 동대가가시를 부릅니다. 정말 불안합니다 진짜. 이마에 왕자를 새겨야 되겠습니다. 불안해. 예, 저 총선 전에 네. 국힘당 대선 국힘당 대표 네. 할 때 노래인데요. 뭐 다 날리고 김기현 너는 배신 안 할 거지 그랬는데 쥐가 김기현을 배신했어요 결국은요. 그렇죠. 연맥였죠. 연맥이고 김기현도 에이씨 내 밥그릇은 내가 찾는다고 가버렸죠. 네. 네, 과연 이번에 한동훈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한동훈이 현재로서 나갈 것 같긴 하죠. 예, 지금 뭐 출마 선언을 오늘 내일 하여튼 뭐 네네네. 주말까지는 결정을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네, 한동훈도 살아야 되니까 이대로 있다면 이제 죽을 테니까. 사실 갈 데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제 뭐해요? 살아야지 자기도. 네,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도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이런 몸부림이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근데 이걸 이제 윤석열이 가만 놔둘까? 한동훈을 가만 안 그게 놔두겠죠.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지금 옛날에 다 날린 거 아니에요? 네네. 나경원 날리고 네. 안철수 또 날리고. 날리려고 하겠죠. 또 네. 안철수는 선생님 이번에 안 나간답니다. 네, 철수는 뭐 또 철수했습니다. 눈 잘 보지, 눈치 잘 보잖아요. 왜, 국회에서도 왜 이번에 안 하는 거죠? 네? 그냥 놔두고 자기는 대선 후보 나가려고.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렇구나. 더 짱을 봐야 되겠다. 더 좀 짱을 보려고. 나섰다가 또 맞을라. 네네. 뭐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한동훈을
지금 어쨌든 간에 80대 20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결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당원 80%, 국민 20%. 사실 그런 구조였으면 이준석도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국민 그게 높아지면서 이제 이준석이 좀 그 인기를 얻어서 된 건데 이런 식이면은 결국 낙점인데. 거의 그렇죠. 낙점인데 윤석열이 한동훈을 그냥 두겠나 이게 지금 이제 관전 포인트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제 싸우는 걸 좀 봐야죠. 개싸움 되는 건가요, 선생님? 그렇죠. 개와 새의 싸움. 개와 새 싸움. 개새 싸움이라고. 개새들이군요. 한동훈이 뭐 그 얘기 있더라고요. 사석에서는 윤석열을 그 사람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네. 그 사람. 노래도 있잖아요. 네.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뭐 하면 떠오르는 그 사람. 네. 저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보통 그 가사에 많이 나오는 그 사람. 네. 그 사람. 네. 그 노래는 그 총성회 현장에서 울려 퍼졌다는 그 노래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예. 결국은 못된 짓 하면은 자기 측근들한테 뭘 맡기도 하는 거군요. 대신 나가죠. 네. 나쁜 짓 한 놈들이 뭐 어디 가겠어요. 예. 근데 한동훈이 간이 작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죠. 어떤 게 그렇습니까? 아니 사석인데 뭘 그 사람이에요. 어. 그 스키나 그 놈이나 그 아, 자식이나. 좀 더 세게 하길 수 있는데. 아니, 당연히 화나고 그러면 그런 정도 나가죠. 아. 그 인간 말이야. 뭐 이제 그놈 뭐, 네. 뭐 이렇게 나가지. 그 그 사람은 인간보다는 좀 약하긴 하네요, 그 사람이. 네, 약간 약해요. 왜 똑같은 사람과 인간인데 왜 그 인간은 인간이 더 보통 세게 느껴지죠? 욕할 때 보통 인간을 쓰고 아, 예. 사람은 욕할 때 잘 안 써요. 선생님 이거 책에서 쓰셨죠, 이거? 책에는 안 그런 쓴 것 같은데요. 사람 살려. 아니, 사람 살려 썼었죠. 그러니까 한국인들한테는 좀 사람은 신성시대는 신성시대는 단어다, 사람은. 예. 아, 그러네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한자어인 인간을 욕할 때 써요. 아, 인간도 아니다. 그 인간이 그 인간. 뭐 이렇게. 그래서 아, 그러네요. 그 사람이 하면 벌써 이건 욕이 아니거든요. 소심한 거군요. 네. 한동훈의 소심함을 드러낸다. 그 놈이 정도 나와야지. 그 놈이. 그 놈이 정도는. 그 녀석이. 아. 뭐 이 정도 나와야 한동훈이 투지에 불타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네, 그러네요. 그분이라고 안 한 게 다행이에요. 예. 사석에서. 하긴 생각 윤석열은 뭐 바이든한테 이제 뒤에 뭐 딱 돌았어요. 이땡땡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확성기 사태 혹은 남침 사태 뭐 이런 건데요. 6월 9일 날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네, 바쁜 야, 하루였습니다. 네. 이거를 제가 시간대별로 막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요. 6월 9일 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그러니까 북한군이 남쪽으로 군사분계선을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30명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네. 뭐 때문에 내려왔는지 아직은 몰라요. 네. 근데 이제 사실상 남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이 주장하는 바로 치면 남침이죠. 이게. 그렇죠. 근데 이걸 그냥 돌려보냈어요. 네. 근데 이걸 발표를 그날 안 하고 이틀 있다가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시간대별로 보면은 6월 9일 날 새벽에 대통령실 800m 앞에까지 오물풍선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일단. 그렇죠. 그래가지고 10시 반에 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NSC를 해가지고 야 우리 확성기 틀자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12시 반에 북한에서 20여 명에서 30여 명이 50m를 내려왔다 갔다는 겁니다. 네. 뭐 꽃갱이 들고 삽 곡괭이 삽 그리고 들고. 일부는 무장. 무장도 하고 네. 무장하고 선생님 내려왔으면 쏴야죠 이거는. 근데 이거를 우리 군에서 경고 방송하고 경고 사격을 했대요. 네. 근데 우리 뭡니까 9.25 군사합의가 없어졌기 때문에 네. 바로 조준 사격을 해야 된대요. 이럴 때는 내려왔으면. 근데 그걸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친은 그냥 허용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오후에 신원식이가 확성기를 빨리 틀어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시에 틀었습니다. 네. 2시간 동안. 네.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김여정 부부장이 오늘 오늘까지만 날리고 안 날리려고 그랬는데 네. 확성기 틀어가지고 이거 내일까지 날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거 2개 다 병행을. 확성기도 들고 삐라도. 전단도 뿌리면은 이거 새로운 대응 하겠어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선생님 이제 여기까지 이제 바빴던 9일 하루의 하루 일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정리하기 전까지 저희가 몰랐어요. 네. 근데 아무튼 굉장히 급박했던 날이더라고요 보니까 선생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젠가 그제 또 내려왔었죠. 네, 18일 날. 네, 18일 날 네네. 20m인가 또 내려와서. 근데 똑같습니다 거의. 경고사- 20m? 좀 다르네. 그럼 전에는 50m고. 30m 부족합니다. 아, 그래서 어쨌든 경고 그럼- 사격도 경고 사격 받고 돌아갔어요. 30m까지 더 안 내려왔으니까 뭐 조준 사격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네. 우연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죠. 뭐 이게 지금 이제 몇 가지가 굉장히 좀 무심스러운데 선생님. 일단은 저는 이제 제일 의아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네.
북한군이 이렇게 내려왔으면은 이거 바로 사격을 했어야 되지 않냐. 직강 끝. 즉각. 그러네 즉시 강력히. 선조치 후보고. 끝까지 선조치 후보고. 예.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냐. 네네.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윤석열이 보란 듯이 밖에다가 이거 봐라. 북한이 막 내려왔다. 우리가 지금 이걸 처음 물리쳤다 이렇게 하고 막 이래야 정상 아니냐 싶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의아한 것은 이걸 합참이 뭐라고 발표를 해주냐면은 그것도 이제 그냥 뭐 길을 잃고 실수로 내려온 것 같다고. 네, 그랬죠. 그래서 뭐 우리가 그냥 경고 방송 하니까 넘어갔다고. 네. 야 이거는 군대가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설득력도 좀 없죠. 네네. 왜냐하면 30명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 정도면 소대 병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대가 넘어온 건데요. 큰 거예요 선생님 20-30명이 큰 겁니다 진짜. 근데 소대가 단체로 길을 잃기란 단체로 길을 잃는다. 매우 어려워요. 실수로. 길을 그렇죠. 잃는다는 것은.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쪽 지리를 잘 모르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네. 아니 그 저보고 저 부대에서 예. 제가 초소 근무하는데 그 초소에서 길을 잃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두 명이 그럴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신병이. 신병이 예, 처음 왔는데 헤매가지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근데 30명이 다 불가능하죠. 길을 잃고 같이 내려온다? 네, 그 말 자체가 안 되네요. 말이 그죠? 안 되죠. 네. 그 말이 안 되고 일단 네네. 길을 잃고 내려온 건 아니다라고 봐야 네네. 되고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 왜 이제 조준 사격을 하지 않았냐는 네네. 것은 조준 사격하는 순간 전쟁이죠. 그래서 안 했다. 대응 사격을 할 네. 테니까. 다 대응 사격하게 되면 이쪽도 더 하고 불 붙기 시작하면 어떻게 네. 될지 몰라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쟁으로 바로 비화될 수 있거든요. 예. 그것이 너무 부담이 돼서 네. 조준 안한 거 사격을 아니냐. 안 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말입니다. 이게 그 순간에 그러면은 현장에 있는 그 병사들과 지휘관들 우리 군 네. 우리 군의 병사들과 지휘관들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랬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 내려온 얘네들 건데. 어떻게 야 일단 경고 쏴 임마. 한번 쏴 방송하고 야 조준 사격해. 는 말을 못 할 수 있을 그 것 같아요. 현장 지휘관이 그걸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어렵죠 이거는. 어. 그럼 제가 보기엔 물어봤을 것 같아요 위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 신원식이 몰랐을 리는 없잖아요 선생님. 네, 그러시는 시기가 그래서 붕짜자 붕짜면서. 하늘에 쏘니까 하늘에 한번 쏴보고 돌아가면 냅더라 이랬을 수도 있고요. 그 신원식이 만약에 거기서 네네네. 조준 사격하라면 했겠죠. 그러니까 네. 신원식이 말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안 했을 거라고 확신이 드는 게 그러니까 엊그제 또 내려왔는데 또 사격을 안 했다? 이거는 완전히 콩가루 군대 아니냐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그렇다면 지금 이미 네네. 건드리지 말란 명령이 내려왔을 명령이 가능성이 내려왔다. 있다고 봐야죠. 예 그런 게 이제 의아하고요. 그다음에 이 확성기 방송도 왜 2시간만 했냐 이것도 참 의아한 거 같아요 선생님. 그거는 그때 많은 이제 추측을 했었는데 예. 제가 한 가지 가능성으로 미국이 제동을 걸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 네. 확인이 됐어요. 미국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동을 건 거예요. 예. 그 순간에. 예. 그게 어디 나왔습니까? 그 순간이 아니고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네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기네들이 제동을 걸었다는 걸 자백했죠. 자백을 한 거군요. 거의. 네, 그 말씀이 이제 그 주한미 대사인 그 필립 골드버그죠. 네, 골드버그. 예, 그 사람하고 이제 유엔 사령관. 야, 이거 진짜 재밌는 건데요. 여러분 이제 이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사령관이 오면은 모자를 3개를 줍니다. 네. 주한미군 사령관 모자가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엔군 사령관 모자가 하나 있고 네. 한미연합 사령관 모자가 있어요. 맞습니다. 야, 이 모자 3개 좋겠어요. 그 세 개를 다 같이 써요? 약간 돌아가면서 이렇게 쓰는 거 같은데 이렇게. 하여튼 근데 뭐 이번에는 신원식 만났을 때는 유엔군 사령관으로 만났어요. 그렇죠. 유엔군 사령관으로. 모자를 3개 챙겨갖고 들어가서 말할 때 이제 신원한테 유엔군 사령관 모자 딱 쓰고 얘기하다가 벗고 또 주한미군 사령관 모자 쓰고 야 이건 뭐 걔 코미디언인데 이거는. 자, 뭐 어쨌든 그랬을 많았습니다. 농담인데 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미국이 네네. 막았다는 게 거의 확실히 드러나죠. 예. 그 만나가지고 이제 필립 골드버그는 좀 너무 위기가 고조된다. 좀 안정화돼야 된다. 네네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유엔군 사령관도 확성기 관련해 가지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엔사에서 유엔사 이게 유엔사라는 게 사실 유령 조직이죠. 유엔에서는 지금 그런 건 자기네 없다. 사령부가 아니라는 네. 게 우리나라에 있어요. 네. 근데 그 유엔사에서는 이거 확성기 튼 거랑 북한에서 내려온 거 이거 해야 된다. 조사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북한에서 내려온 건 자기들이 조사할 수가 없을 거고요. 조사 못하죠. 결국은 확성기 조사하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얘기죠. 선생님 그럼 이제 궁금한 그런 겁니다. 갑자기 확성기 2시간 좀 들었다고 미국에서 왜 이렇게 막 고위급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네네네. 왜 이러는 거죠? 자, 우선 첫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왜 발끈했을까? 네네네. 지휘 체계를 무시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신원식이 일단. 아하. 그러니까 과거에 2015년에 확성기를 틀 때 네. 그때는 유엔군 사령부에 보고를 하고 네네. 거기서 나와가지고 확성기 설치 장소, 방송 시간, 방송 내용까지 검열했대요. 아 내용까지. 예, 너무 센 거 들어가지 않나 이런 것까지. 정말 BTS 음악 튼 거냐? 예, 뭐 그런 것까지 다 검열해서 네. 오케이 허락을 해줘서 틀었다는 거예요. 사전에. 예. 아 사전에 다 검열을 해가지고.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거기는 유엔사 어. 관할이니까 비무장지대는 그래서 했던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럼 네네. 이번에도 사실상 방송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절차를 따랐어야 되는데 예예. 신은 씨가 보고를 안 하고 그냥 틀어버린 거예요. 네. 이거 발끈한 거죠. 어. 주한미군 사령관 입장에서 예. 유엔사 사령관 입장에서 뭐 그러다가 만약에 전쟁이 터진다 네. 확성기 방송이 시작돼서 그걸로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전쟁이 터지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잠옷 입고 자고 있는데 전화 와서 미사일 떨어져요. 뭐 이러면 네. 이제 황당하잖아요. 야 뭐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시작한 거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네.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아, 그래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아니 이놈이 얘기를 해서 우리가 오케이 해야 하는 거지. 네네. 누가 지 마음대로 틀래? 아하. 이런 분노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 그래가지고 그런 만나서 거군요. 혼을 낸 거예요. 뭐 네. 내가 머리 박아 자식아 뭐 이제 이러면서 또 할래 안 할래? 네. 그래서 안 할게요 그래가지고 네. 그럼 살려줄게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아하. 아니면 아니면 진짜 열받으면 좀 있으면 신화식 날아갈 수도 있어요. 지금 약간 그럴 것 같아요 느낌에. 네. 붕짜자 붕짜 될 것 같아요 다시.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이놈 위험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어허. 근데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 윤석열 정권이 미국의 허락 없이 사고를 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아. 그렇잖아요. 네. 이게 확성기 방송인이 망정이지 아하. 총격 사건이든가 예. 서해에서의 어떤 네. 도발 사건이다. 네. 이런 거를 윤석열이 저지를 때 그걸 일일이 미국이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아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완벽하게 윤석열 정권을 통제하고 있는데 통제하지 못한다. 어떻게 사고를 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 칠 수도 있다는 걸 칠 보여준 수도 거예요. 있다는 걸 보여준 거다. 보여준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이 전쟁을 원하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한국군의 운명, 네네. 처지 이것도 이번에 드러났죠. 네. 막으니까 막는 거고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참 한국이 처지가. 독립국가다. 뭐 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아하. 진짜 식민지라는 비난을 받아도 뭐 반박하기 어려운 네. 군사 주권이 없는 나라라는 것이 이번에 확연하게 또 드러났습니다. 아 그런 거군요. 선생님 저는 이제 그 방금 그 말씀에서 조금 이제 의아한 것은 미국이 윤석열 침실까지 도청할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 저 걔네 음. 그 NSC 애들이던가요? 하여튼 그 대통령실의 그 아주 핵심 인물들 3명의 통화 목록이었던가 뭐 대화를 완전히 그대로 녹취를 네. 했다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거 우리 국민들은 난리 나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랬는데 대통령실에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다 도청을 하고 있을 텐데요. 네. 그다음에 윤석열도 뭐 지금 최근에 뭐 이종섭이랑 그 저 통화하는 걸 보면은 그냥 뭐 일반 폰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미국만이 아니라 뭐 다른 데도 다 도청을 할 거고. 근데 아무튼 미국 입장에서는 신원식 정도는 다 도청을 할 텐데 이걸 그냥 놔뒀다는 게 전 좀 의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예. 대북 확성기 방송을 미국이 반대한 게 아니에요. 아하. 그걸 반대했으면 NSC에서 그런 결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 확성기 방송을 제기한다는. 그리고 그러면요. B라도 네. 뿌릴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반대하면. 아, 그 B라든 확성기든 다 미국은 승인을 했다. 했어요. 했는데 하려면 시점을 얘기하고 해야지. 아, 그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야, 지금 하라는 게 아니잖아, 막 이런 거군요, 지금. 일단 한다고 선포해 놓고 있어 이거지. 아. 당장 시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 지금 그 얘기예요. 네, 근데 아,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날 윤석열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오물풍선이 와서 네, 용산 네, 근처에 네. 뭐 떨어지고 그러니까 네. 애가 막 노발대발했다 그러거든요. 예. 이게 뭐냐 이게 이 자식 가만두면 안 돼.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네. 대통령실에 800m까지 왔다는 거는 정말 네, 큰일 아니에요,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이 막 흥분하니까 신원 씨가 아. 그러면 아니야 오늘 틀어버립시다. 네. 붕짜자 붕짜. 뭐 미국 생각 안 난 거예요. 그 당시에 형님 생각만 난 거예요. 윤석열만.
시점은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건가? 야, 일단 틀어! 뭐 이런 거군요. 아, 미국한테 가서 허락받고 귀찮잖아 하면 이제 그냥 틀은 거죠. 미국에서 딱 보니까 야. 뭐냐 이것들은 이래가지고선 지금 조사한다는 게 왜 어떤 절차를 거쳐 시작해야 되냐를 조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조사하는 거군요. 왜 니네 마음대로 틀었냐 이거죠. 그리고 무슨 내용 틀었냐. 정말 BTS 막 틀은 거냐? 막 그런 거 이제 조사한다. 이게 압박이죠. 아. 꼼짝 못하게 손발을 얽어매려는. 예. 그래서 미국이 이런 어떤 제동을 걸었다 그래서 네네.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전쟁을 뭐 방지하고 평화를 실현하려고 한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네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은 지금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야, 지금 네. 진짜 윤석열한테 작전 통제권 없으니 망정이지. 작전 통제권이 있었다가는 이거 진짜 북한이랑 전쟁이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냐. 이런 얘기가 촛불 집회 현장에서도 나와요. 네,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네. 근데 선생님 말씀은 그런 건 아니다. 미국이 막아주는 게 아니다. 네, 지금 막고 전쟁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다만 시점을 보고 전쟁을 있는 거구나. 자기들이 중심이 돼서 주도적으로 해야지 윤석열이 사고 쳐서 네네.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개를 키우는데 그렇죠. 제가 잘못해가지고 발로 전자레인지 누른 거군요 지금. 그렇죠, 맞습니다. 너 전자레인지를 그냥 누르면 어떻게 지금? 맞아. 돌리긴 돌릴 거지만 내가 나중에 돌릴 건데 이런 거. 내가 널 고기도 안 넣는데 자식아. 네. 그걸 눌러? 널 넣어버린다 뭐 이렇게. 되는 고기. 네, 오늘은 뭐 우리가 저희들이 나라가 개판이다 보니까 지금 개와 관련된 얘기들이 자꾸 나오네요. 그러니까 미국이 진짜로 긴장 완화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네. 8월 군사훈련을 중지해야 돼요. 8월 달에. 8월에 있을. 8월에 핵 공격을 네네. 가정한 가정한. 핵 공격 연습 훈련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네네. 한미가. 네. 일본도 참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네네. 한미가 명백하게 이것은 핵 공격 연습이라고 선포하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북쪽에서 지금 성명서 계속 나왔죠. 예, 가만히 예. 안 있겠다는 식으로.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해야 이게 완화가 되는 건데 지금 흐름의 추이로 봤을 때. 네. 근데 대북비라도 날리도록 했죠. 확성기 방송도 일단 승인해놨죠. 아하. 그다음에 서해에서 포사격 훈련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20날입니다. 내일입니다. 네, 내일이죠. 그러니까 한다면 내일이에요. 예,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네,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예, 이런 것도 있고 아하. 8월까지 끊임없이 군사훈련이 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북쪽에서 지금 계속 문제 제기하는 공중 정탐, 네, 네. 정찰 지금도 하고 있는. 네. 그것들 중지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이런 것들을 안 하면서 뭐 긴장 완화를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는 다 이중 플레이라고 저는 봐요. 예. 그렇군요. 이번에 저는 조금 신기하게 본 것은 이 필립 골드버그입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큰 손 중에 큰 손인데요. 그렇죠. 필립 골드버그가 중남미 쪽에서 그 나라 전복시키려고 네. 반정부 세력들이랑 내통하고 막 이러다가 쫓겨난 그런 네. 아주 공작 정치의 달인. 네, 달인인데 이 사람이 사실상 한국에 온다면 별로 드러나질 않았어요. 네. 근데 이번에 갑자기 드러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야, 얘가 엄청 급했구나. 보통 안 드러나는 애인데 예, 그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왜 이렇게 급했나 이번에. 전쟁하면 안 되니까. 그 굉장히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북한이 그 20-30명이 내려갔다 간 게 이게 네. 뭔가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기 선생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뭔가 미국은 아는데. 미국은 느낌이 오는데. 미국은 봤는데. 네. 그런 게 있는 거 남쪽은 아닌지. 모르는 그런 게 있을 수도 네. 있죠. 그 미국의 입장은요. 사실 전쟁이 터져도 네네. 자기들이 전면 개입하겠다는 입장은 아니에요. 좀 뒤로 빼려고 하는 거죠. 네네. 중국하고 싸우기도 힘이 딸리기 네. 때문에 한국하고 일본을 어떻게든 더 묶어가지고 단단하게 그것도 정말 열받습니다. 둘이서 상대하게 하는 쪽이거든요. 자기들은 네. 뒤로 빠지고. 아하.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전쟁 터지면 골치 아프죠. 미국 입장에서는. 네, 왜냐하면 그것까지 다 갖춰야 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북의 입장에서는 전쟁 터지면 주한미군 기지만 빼고 치기가 좀 그렇잖아요. 네. 같이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 그럼 미국은 자동 개입되기 때문에 아.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이 문제를 좀 만들어 놓고다 자기들이 네. 빠질 수 있는 그래서 한국, 일본이 상대하게 해놓고 한반도는 그러고 전쟁이 터져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네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8월을 보고 있는 모양이네 미국이 진짜. 이게 제가 방금 그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네. 미국이 지금 공들이는 게 그러니까 자기네는 빠지고 한국과 일본을 내세워서 지금 북한이랑 전쟁을 시키는 걸 좀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지 자꾸 지금 이제 이번에 8월에도 한미일 훈련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 우리가 미국이랑 하는 훈련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인 것가 네. 있거든요. UFG인데. 네. 미국이랑 일본이 하는 게 뭐 킴 엣지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엣지랑 이 프리덤을 합쳐가지고 프리덤 엣지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한미일 훈련하겠다는 거죠. 네.
사실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인데요. 이미 해상에서 시작했어요. 이미 시작했고. 한미일 훈련을. 이 프리덤 엣지 훈련을 이번 달 말에 6월 말에 지금 이제 예행 연습을 한답니다. 네, 네, 네. 아,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거는 결국 8호를 뭔가 얘들이 내다보고, 그러니까 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렇죠. 지금 확성기랑 이거 니들이 함부로 빨리 하면 어떡하냐. 전직 도저히 못하냐 이거죠. 아,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해가 됐습니다. 10월 위기설을 흘리잖아요. 네네 10월 6일 흘리죠. 이 계속.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이 터지면 고무렵쯤 아. 하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하고 싶다는 얘기다. 예, 그때쯤. 아, 그건가 이제 그 대만 전쟁을 중국에서 2027년에 할 거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건 지들이 하고 싶은 거다 그때. 맞습니다. 아, 그렇다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때쯤 러시아가 침공을 할 거야. 하고선 자기들이 자극해서 시작했죠. 네. 아, 그런 거군요. 저는 이번에 가장 그 재미난 뉴스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요. 이 붕짜다 붕짜가 이제 6월 12일 날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자 한미연합 사령관이자 네. 유엔 사령관이 왔습니다. 폴 러케메라가 와가지고 이게 따져 물은 거예요. 말하자면은 네. 비밀 회동을 한 건데 네. 언론 보도에 이게 흘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사람들이 야 저 그 러케메라가 가가지고 내 혼났다며? 네. 그러니까는 국방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발끈. 야씨 무슨 혼나 우리가 무슨 혼나 네. 야 그리고 우리가 저 동맹국의 상급자야 선생님 이거 이렇게 당당한 나라지 않습니까 저희 나라가 네, 맞습니다. 당당합니다. 신원식 훌륭합니다. 잠깐 이제 그랬겠죠. 그 럭키머런한테 저 유엔군 모자 벗으시고 그 한미연합사령부 모자 좀 쓰실래요? 그거 쓰자마자 제가 위인데요. 아니 한미연합선을 치면은 아 그런가요 한국이 위인가요 미국이 위 아니에요 한미연합사면은 미국이 위인데 네. 이제 명분상 한미연합사 사령관이고 네. 자기는 한미 동맹의 네. 장관이잖아. 장관이니까. 국방부장. 그러니까 이제 체계 형식적으로 자기가 위라 이런 얘기인데 사실 그걸 누가 위라고 해줍니까? 저는 선생님 이거 진짜 웃겼습니다. 코미디죠. 전 세계에서 가장 웃긴 뉴스 같았어요. 저는. 네. 야 우리 붕짜다 붕짜 이렇게 당당한 그러니까 신원식도 좀 쪽팔린가 봐요. 이거 쪽팔리게 그러는 거죠. 네, 진짜. 쪽팔려가지고 그러니까 엄청 수모를 당한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랬겠죠. 제가 진짜 볼 선생님 때 만들어 무릎 꿇으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머리 받고 뭐 별거 다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의아한 게 5월 30날인가? 지난달 말에 만났어요 두 사람이서. 그렇죠. 예. 근데 이것이 급하게 다시 만난 거거든요. 너너 이 새끼 머리 받고 있어. 네, 네. 이러고서 갔을 수 있죠. 아. 가자마자 막 네. 조인트 까고 얼차려 하고 막. 아이, 또더 웃긴 것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나라가 굉장히 당당한 나라는 게 뭐냐면은 예. 저 러시아하고 네. 북한하고 대화한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러시아한테. 그랬죠. 러시아 너네 선 넘지 마. 자, 근데 무슨 선인데요? 모르겠어요. 아, 이 선을 얘기해야지. 무슨 선인가? 미국이 그거는 선 얘기할 네.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한 나라였어요 우리가. 미국한테는 야 너네 동맹국의 상급자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러고 러시아한테 야 너네 선 넘지 마. 이 정도면 선생님 우리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말로는 이렇게까지 당당한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세계 초강대국 말로는 뭘 못합니까? 이건 뭐 주둥이 ICBM 같은 건가요? 그렇죠. 주둥이로 날리는 ICBM이죠. 뭐 사실 러시아는 이미 넘었어요 손을. 네. 미국이 거는 손을 계속 넘었어요. 예. 그리고 또 손을 넘으면 어쩔 건데요. 예. 또 주둥이 날리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힘이 없으면서 그러니까요. 진짜 아니 저는 이렇게까지 말할 거면 신원식이 군사작전 통제권이라도 좀 가져오든가. 그렇죠. 차라리 전쟁을 할 수 있는 아무런 선악이 뭐 있지도 않으면서. 맞습니다.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입만 살아가지고. 나불나불. 이제 이번에 잘리나 안 잘리나 봐야 돼 이 사람. 이 정도 잘릴 것 같아. 아니 언론에다 대고 너무 세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요? 약간 로카메라가 약간 열받았을 것 같아요. 미국 형님들 또 화나시면 또 날아갈 텐데. 그거 날아갈 텐데. 예. 자, 네, 이런 와중에 러시아가 선을 넘어서 평양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넘었군요. 근데 지금 제가 좀 의아한 것은 이게 미국의 전문가들이 그 VOA인가요? 미국의 소리, 네. 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칸가? 네. 거기서 막 그 분석을 하는데 여기도 뭐 난리더라고요. 난리 났죠. 예, 막그 북한이랑 러시아랑 군사적으로 북한 미사일이 많은지 아무튼 러시아에 주기만 해봐라 막 이러고요. 뭐 첨단 기술 이런 거 니네 서로 주고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막 난리더라고요, 선생님. 네. 이게 왜 이러는 겁니까? 사실은 네. 말로는 그 우크라이나의 무기 제공 같은 걸 가지고 화내는 척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네, 본질은 그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북러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미국에 대항하는 작전을 시작했다. 네.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화를 내고 흥분하는 거라고 봅니다. 아. 무슨 얘기냐면 네.
이번에 방북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논의하겠죠. 네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는 미국 패권을 어떻게 하면 종식시키고 마지막으로 다국화 세계를 건설해 나갈 것인가. 이 주제가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 어디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푸틴이 노동신문에다 기고를 냈어요. 그러더라고요. 방북하기 전에. 네네.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북한은 다극화된 세계 질서를 수립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서방 집단의 욕망에 단호히 반대해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네. 여기서 나오죠. 다극화된 세계 질서란 말이가 나옵니다. 아. 요걸 수립하는 걸 목표로 방해하려는 본 거군요. 목표로 하고 있는 나라다라고 이제 평가한 거예요. 네네네. 예, 푸틴도 계속 다극화된 세계 네. 질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푸틴은 국제 관계를 더 민주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협조할 거고 예.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과 상호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미국 패권을 종식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제재도 날라간 거네요, 그럼요. 그 얘기는. 제재 날라갔죠. 경제 교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 네. 대북 제재에 반대했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거. 미국이 한마디로 까부는 걸 다 이제 반대하면서 마지막 말은 더 살벌하죠. 유라시아에서 안보 구조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안보 구조? 예, 평등하고 불가분한. 이러면 이거는 앞으로 북쪽을 네. 북을 잘 이제 합의를 봐서 예. 러시아가 진행하고 있는 다극화 질서를 추구하기 위한 군사 행동 같은 거에 네네. 북을 참가시킬 수도 있어요. 어허. 북을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들어오도록 북쪽도 할 수가 있어요. 글쎄 오늘 이제 그런 기사가 네. 많이 나와요. 네, 그 네. 이제 뭐 자동 군사 개입 같은 거 네. 이거 이제 서로 합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건 쌍방간에 그런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는 유럽을 막고 동아시아는 북이 막고 그러면서도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세계에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것에 공동 대응하자. 북쪽도 본격적으로 참여하라 이제 네. 이런 요구일 수 있단 말이죠. 어허. 이게 이제 살벌한 얘기고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서 또 마침 푸틴이 왔을 때 사설을 발표하거든요. 예. 노동신문에서. 그러니까 두 나라 단결이 세계 재패를 노린 이제 미국 이거를 억제하는 힘이다 이렇게 네네. 평가하면서 두 나라가 이렇게 단결하면서 다국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는 데서 또 나오네 거기도. 예, 믿음직한 전략적 보루자 견기 역할을 할 것이다. 견인기? 예, 견인기. 쇠빙선 같은 건가요? 예, 이제 끌고 나가는 네. 다국화를. 그러니까 다국화를 끌고 나가는 주축이 두 나라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단 말이야. 노동신문에서 사설에서. 네. 그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데모할 때 네네. 러시아기하고 북한기를 들고 나온 게 니제르 같은 그쪽에서 데서 그랬죠. 딱 보면 이걸 상징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패권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네. 러시아와 북한이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서고 있다. 그런 이렇게 것이다. 평가해야 된다. 그럼 미국으로서는 무섭죠. 이제 한번 그래서 붙어보자고 그렇군요. 나오는데 굉장히 막 엄청나게 막 예, 긴장할 수밖에 없어. 험담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히스테리 발작을 히스테리 맞아요. 히스테리 그 말씀이 맞네. 약간 히스테리 보고 있어요 지금. 저것들이 지금 둘이 네, 맞아요. 만나가지고 그런 식이에요. 우리를 죽이겠다고? 그러면서 우리의 그래- 패권을 끝내겠다고? 그러니까입니다. 야 중국 니네 어떻게 할 거야? 니들도 지금 힘들지 않아? 니들도 짜증나지 않아? 야 중국 니들 한마디 해봐. 그죠. 계속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국은 환영했습니다. 중국은 그냥 환영. 왜냐하면 중국도 같은 이론이거든. 다극화에 이론이거든요. 그렇군요. 다극화 세계를 추진하는. 예, 오늘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북러 회담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 오늘 뭐 선언들이 나오거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보고 저희들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번 주에 지금 또 어떤 그 개판이 벌어질지 네. 지금 좀 걱정이고요. 오늘 지금 그 얼마 전에 훈련병 중에 사망한 그 우리 훈련병의 엄마가 쓴 편지가 오늘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어머님이 쓰신 글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나오는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도대체 이놈의 군대는 하늘 같은 생명을 알기를 어떻게 아는 거냐. 네, 하늘 같은 생명을 정말 무시하는 이 군대, 이 정권 반드시 탄핵을 시키고 빨리 생명이 존중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촛불을 들고 거리에 선다. 답답한 마음을 안고 거리에 선다. 어느새 하나둘 모여 바다가
촛불을 들고 거리에 선다